회사에서 한창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니 절친 가람이었어요. 하윤아, 통화 가능해? 휴대폰 너머로 가람이 목소리가 축 늘어져 있었어요. 평소 가람이 목소리에는 통통 튀는 활기가 묻어 있었는데 그날은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말끝마다 한숨이 함께 묻어나오는 것 같았어요. 말해. 근데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내 목소리가 왜? 기운이 하나도 없는 게 뭔가 이상하잖아. 그렇잖아도 그것 때문에 전화했어. 혹시 오늘 퇴근하고 시간 괜찮아? 그날 저녁에는 남자친구를 만나기로 약속이 잡혀 있었어요. 그래도 가람이 목소리가 영 심상치 않으니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지호 씨 만나기로 했는데 네 목소리 들어보니 왠지 오늘은 내가 꼭 필요해 보인다. 지호 씨한테 연락해서 약속 취소할게. 그래도 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가람이 일인데 당연히 그래야지. 지호 씨한테 미안해서 어쩌지? 지호 씨 착해서 별말 안 할 거야. 내가 웬만하면 그냥 지호 씨 만나라고 하겠는데 오늘은 혼자 있다가는 우울증이 올 것 같아. 괜찮다니까. 그럼 이따가 퇴근 후에 보자.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영 편치 않았어요. 며칠 전부터 어디를 가서 뭘 먹을지 같이 정해뒀던 터라 살짝 마음이 무거워졌는데요. 남자친구는 배려심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미안함과 고마움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어요. 그날도 약속 시간을 한두 시간 남겨놓고 약속을 취소하려니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잠시 남자친구 소개를 해보자면 같이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옆을 돌아봤을 때 늘 차도 쪽에 남자친구가 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우연인가 싶었는데 골목길로 접어들든 큰 길로 빠져나오든 방향이 바뀔 때마다 슬그머니 자리를 옮기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는데 우산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결국 같이 쓰게 됐는데 자꾸만 우산이 제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게 느껴졌어요. 정작 본인 어깨는 비에 흠뻑 맞아서 옷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거든요. 자기야, 옷이 다 젖었잖아. 난 괜찮아. 빙긋 웃으며 그렇게 답할 뿐이었어요. 식당에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뉴판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챙기는 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고르는 거였어요. 하윤이, 넌 매운 거 잘 못 먹으니까 중간 맛으로 시키자. 혹시라도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상에 올라오면 본인은 손도 대지 않은 채 슬며시 제 쪽으로 밀어주기 일쑤였어요. 여름이면 항상 차에 에어컨을 시원하게 켜놓고 기다렸고 겨울에는 열선 시트를 따끈하게 데워두는 센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자친구가 점점 좋아질 수밖에요. 그날도 분명히 속으로는 아쉬울 텐데 또 괜찮다는 말만 할 게 뻔했습니다. 서둘러 휴대폰을 들고 카톡 창을 열었어요. 가람이가 힘든 일이 있나 봐.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오늘은 가람이를 만나야 할 것 같은데 어쩌지? 정말 미안해. 답장이 금세 도착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럼 오늘은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 이해해줘서 고마워. 남자친구는 정말이지 배려심도 많고 더없이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마음 한쪽이 한결 가벼워진 채 시계만 들여다보다가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가방을 챙겨 들고 약속 장소로 향했는데요.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가람이는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는데 테이블 위에 놓인 소주병이 벌써 반이나 비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뭐야, 벌써 소주를 반 병이나 마신 거야? 요즘은 술이 그냥 술술 들어간다. 자주 섞인 웃음을 흘리면서 잔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어딘가 낯설었어요. 가람이는 원래 술을 잘 못 마시는 편이었거든요. 그런 가람이가 소주를 혼자서 반 병을 비웠다니 보통 일이 아닌 게 분명했습니다. 대체 왜 그러는데
남편이랑 다툰 거야? 차라리 남편이랑 다툰 게 낫지. 하루하루 너무 스트레스야. 부부싸움보다 더한 일이라니 도통 감이 잡히질 않았어요. 가람이 앞에 놓인 빈잔에 술을 따라주고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가람이를 가만히 바라봤는데요. 가람이 입에서 흘러나온 첫 마디가 좀 의외였어요. 전에 우리 결혼식 날 있었던 일 말해준 적 있잖아. 결혼식 날 있었던 일? 순간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바로 떠오르지 않아 머릿속 기억을 천천히 되짚고 있었는데요. 그럴 필요 없다는 듯 가람이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결혼식 날 시아버지 때문에 난리 났던 거 내가 말했잖아. 아, 그 일? 그제야 그날의 일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가람이 결혼식 날 가람이 시부모님이 미용실에 함께 가서 머리와 화장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사소한 말다툼이 벌어진 게 계기가 돼서 그게 점점 커지더니 결국 큰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 성격이 워낙 다혈질이다 보니 머리 손질을 받던 중간에 갑자기 안 받겠다고 박차고 일어났다네요. 결국 머리는 손질도 못한 상태로 그대로 결혼식장에 도착했다고 했어요. 당연히 시아버지 머리는 누가 봐도 어색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화가 난 것만 머릿속에 가득해서 결혼식 내내 인상을 잔뜩 구긴 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일은 시작에 불과했다고 해야 할까요? 가람이네 시댁은 식구들 하나하나 캐릭터가 어찌나 뚜렷한지 모이기만 하면 미친 듯이 싸우기 바쁘다고 했어요. 난 우리 친정이 그냥 평범한 집인 줄 알았거든. 근데 시댁 가족들 보니까 친정은 평범한 게 아니라 아주 화목한 가정이었더라고. 설마 시댁에서 또 무슨 일 있었어? 제 질문에 가람이가 빈잔에 소주를 가득 따르더니 단숨에 털어놓고는 술이 어지간히 쓰다는 듯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며칠 전에 시댁 모임이 있어서 갔거든. 근데 이제는 시댁에 가기도 전에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알러지 반응이라니? 처음 듣는 얘기에 눈만 깜빡이고 있는데 가람이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 견과류 알러지, 각각류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 근데 나는 시댁 알러지가 생겼더라고. 시댁에 갈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프고 속도 메스꺼워서 토하고 그래. 진짜? 가람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물어보기도 했는데 병원에서는 심리적인 요인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나 그냥 이혼할까 해. 뭐? 이혼? 이혼이라는 말이 가람의 입에서 흘러나오다니 순간 머리가 띵해졌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가람이는 제일 똑똑하고 모든 것이 뛰어난 친구였거든요. 그랬던 가람이가 이혼이라니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나도 이 정도면 많이 참았다고 생각해. 그래도 남편은 정상적인 편이라고 했잖아. 전에 가람이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바로 그거였어요. 시댁 식구들은 좀 유별나도 남편 하나는 멀쩡하다고 그래서 결혼했다고요. 그런데 가람이가 술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면서 자주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것도 말이야.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뒤늦게 알았어. 그게 참 이상한 게 집에 둘만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거든? 근데 시댁만 가면 같이 미쳐서 날뛰는 거야. 울면서 말리고 해도 아무 소용도 없어. 미쳐서 날뛰다니 대체 어떻게 하길래 그래? 가람이가 잠시 시선을 떨구고 깊게 숨을 한번 내쉬더니 다시 입을 열었어요. 며칠 전에 시어머니 생신이라 시댁에 갔거든. 근데 밥을 먹다가 갑자기 시아버지가 남편 고종사촌 얘기를 시작했어. 처음에는 다들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았는데 조금씩 말다툼을 하더니 갑자기 음식이 날아다니는 거야. 뭐? 음식이 날아다니다니.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어요.
식탁 위에서 음식이 날아다닌다는 게 도무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거든요. 시아버지가 화가 나서 음식을 냅다 던져버렸거든. 그랬더니 시어머니도 참지 않고 음식을 던지고 완전 대환장 파티였다니까? 결국 나도 모르게 폭발하고 말았어. 미친 집구석이라고 하면서 나와버렸거든. 하윤아, 그 집구석에서 1년 넘게 참은 거면 나름 많이 참은 거야. 근데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 그러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하잖아. 더 버티다가는 내 인생까지 나락으로 갈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이혼하기로 했어. 이혼이란 단어가 좀처럼 가슴에 와닿지 않아서 어떤 유료의 말을 꺼내야 할지 한참을 머뭇거렸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남편은 이혼하겠다고 해? 당연히 못한다고 하지. 난 잘 모르지만 그럼 이혼하기 어려운 거 아니야? 소송 그런 것도 해야 하잖아. 정 안 되면 그까짓 거 소송하지 뭐. 나도 증거라면 차고 넘치니까. 증거라니? 무슨 증거? 가람이가 옅게 웃으면서 휴대폰을 꺼내들었어요. 사실 우울증 치료받고 그랬거든. 그러면서 상담 치료받던 중에 만약 이혼을 하려면 증거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그 집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을 영상으로 모조리 촬영해놨어. 싸우느라 내가 영상 찍는 줄도 모르더라고. 그 영상 보고 부모님도 당장 이혼하라고 할 정도였다니까. 말 나온 김에 너도 한번 볼래? 내가 봐도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왜 이혼을 결심했는지 알 거 아냐. 가람이가 휴대폰을 톡톡 두드려 영상 하나를 띄우고는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려줬는데요. 그 안에 담긴 장면은 정말이지 상상을 한참 뛰어넘는 광경이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다 본 뒤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가람이가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거든요. 이러니 내가 이혼을 할 수밖에 없겠지. 와, 이런 집이 진짜로 있긴 하구나.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드라마에서나 봤을 법한 장면들이 가람이 휴대폰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나도 엄청 놀랐어. 근데 더 웃긴 게 뭔 줄 알아? 그 집 사람들은 그게 심각하다는 걸 잘 몰라. 모르다니? 가람이가 잔에 다시 술을 채우면서 쓴웃음을 흘렸습니다. 그게 일상이다 보니 심각하게 생각 안 하더라고. 그 난리를 피우고 다음에 또 만나서 또 싸우고 그런 일이 반복이야. 오죽하면 남편한테 시댁 가족들이랑 영 끊고 살자고 했을 정도였다니까. 그치만 그 사람들 특징이 그것도 못하더라고. 그냥 아무리 일상인 그런 사람들 같았어. 그 사람들 모습 볼 때마다 그들이 행복이 뭔지 알긴 알까? 그런 생각까지 하곤 했다니까. 가람이 말을 듣고 있자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 달에 몇 번씩 그런 풍경 속에 내던져진다는 게 어떤 기분일지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혔거든요. 가람아, 진짜 고생 많이 했다. 난 너가 말할 때마다 이렇게 심각한 건 줄은 몰랐어. 그거야 내가 자세히 말을 안 했으니까. 암튼 넌 결혼 생각할 때 무조건 화목한 집안이랑 할 생각해. 물론 남편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옛말에 집안을 보고 결혼하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더라니까. 가람이가 빈잔에 또 소주를 따르더니 연거푸 들이켰어요. 그제야 차분히 살펴보니까 얼굴이 부쩍 야위어 있었습니다. 볼이 푹 꺼져 있었고 눈 밑으로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날 가람이와 헤어지고 집으로 걸어가는 길, 가족이 화목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뼈저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인지 남자친구가 새삼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배려심 많은 데다 가족들 사이도 화목해 보였으니까요. 남자친구를 처음 만난 건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한 신입 시절이었습니다. 매일같이 거래처 사람들이랑 부딪히면서 일을 하나하나 익혀가던 때였는데요. 그렇게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자주 얼굴을 마주치던 거래처 직원 한 사람이랑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저보다 4살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사무적으로 인사만 주고받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만남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날도 미팅이 끝나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가 눈치를 살피다 말을 꺼냈어요. 하윤 씨가 일을 너무 잘했어. 참 편하네요.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단해요. 이건 맛집이라고 하길래 오다가 샀습니다. 작은 상자를 열어보니 도넛이 가지런히 들어있었어요. 손사래를 치면서 사양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진짜 고마워서 그래요. 사실 전임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거든요. 근데 하윤 씨 온 뒤로 너무 편해졌어요. 항상 감사해요. 빈말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게 단번에 느껴졌어요. 진심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목소리였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머리를 긁적이고는 조심스럽게 다시 입을 뗐어요. 곧 퇴근 시간 다 돼가는데 혹시 저녁 식사 괜찮을까요? 키도 훤칠하고 외모도 꽤 호감 가는 편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하니 저로서도 마다할 이유는 없었어요. 처음에는 밥을 먹으면서 회사 얘기로만 시간을 채웠는데 만남이 거듭될수록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더니 결국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정말 배려심이 많고 듬직한 사람이었어요. 가족들끼리도 화목해 보이니 호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람이를 통해 화목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대로 실감한 뒤였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한테 딱 한 가지 거슬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걸 단점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조차 헷갈렸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족이 너무 화목한 게 문제라면 문제였습니다. 우선 데이트 중에도 남친 엄마한테서 전화가 시도 때도 없이 걸려왔어요. 그것도 어찌나 목소리가 큰지 옆에 앉아 있으면 통화 내용이 전부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지호야, 지금 어디니? 지금 하윤이랑 커피 마시고 있어요. 혹시 시간 되면 마트에 가서 장 좀 봐줄 수 있니? 필요한 건 내가 카톡으로 보내놓을게. 유통기한 잘 확인하고. 알겠어요. 그래, 항상 고맙다. 데이트 중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남친 엄마는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 이런저런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남친은 단 한 번도 거절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남친이랑 오랜만에 맛집을 가기로 했는데요. 그날도 어김없이 남친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호야, 지금 어디니? 지금 하윤이랑 밥 먹으러 가려고요. 그래? 그럼 여기로 올래? 엄마 아빠도 지금 밥 먹으러 나왔거든. 여기 감자탕이 엄청 맛있다고 하지 뭐니? 근데 너도 감자탕 좋아하잖아. 감자탕이요? 맛있겠다. 근데 하윤이랑 파스타 먹으러 가야 했어요. 느끼한 파스타는 뭐하러 먹으러 가? 영양가도 없는 것을. 그러지 말고 하윤이랑 여기 와서 같이 먹자. 하윤이도요? 가족이 될 사이인데 같이 오면 되지. 알았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남친이 다급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자기야, 우리 엄마가 감자탕 먹으러 오라고 하는데 같이 갈래? 감자탕? 우리 파스타 먹기로 했잖아. 이번 기회에 자연스레 인사도 드리고 좋잖아. 예비 시부모님이랑 친하게 지내서 나쁠 거 없잖아. 솔직히 썩 내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남친 눈빛을 봤더니 이미 마음이 감자탕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게 빤히 보였어요. 결국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섰습니다. 남친 부모님은 두 분 다 인자한 인상이었어요.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대하듯 반갑게 맞아줬으니까요. 그래도 첫 만남 자리에서 그것도 감자탕을 앞에 두고 식사를 하려니 영 어색했어요. 결국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세 식구는 이런저런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세상 더없이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가족이 화목한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만 여겼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너무 자주 되풀이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가슴속에 감정이 야금야금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한 번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동안 남친이 회사 일에 치여서 얼굴 보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날은 정말 오랜만에 잡힌 데이트였습니다. 자기야, 오늘 진짜 맛있는 거 먹자. 그래,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손을 꼭 잡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식당을 향해 걷고 있었는데 또 어김없이 전화벨이 울리는 게 아니겠어요? 어? 엄마한테 전화가 왔네? 잠시만.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거든요. 남친이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대자 휴대폰 너머로 남친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대로 새어나왔습니다. 지호야, 어딨니? 아빠가 오늘 약속 있다고 나가서 혼자 밥 먹으려니 영 밥이 안 넘어가네. 옆에서 듣고 있는 제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걸 알아챘는지 남친도 슬쩍 제 눈치를 살피면서 둘러댔어요. 저 지금 하윤이랑 있는데 밥 먹으러 가는 중이에요. 동생한테 연락해 보세요. 남친 엄마는 그쯤에서 물러날 뿐이 아니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소고기 구워 먹는 게 어떨까? 엄마가 준비 다 해놓을게. 소고기요? 소고기라는 단어가 나오자 순간 남친 목소리가 슬그머니 밝아졌어요.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던 남친 엄마가 곧바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래, 너 소고기라면 자다가도 펄떡 일어나잖아. 순간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는데요. 역시나 남친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하윤이랑 지금 갈게요. 엄마, 하윤이 채소 좋아하니까 버섯이랑 채소 좀 많이 준비해 주세요. 알았어. 내가 싹 다 준비할 테니까 얼른 오렴. 전화를 끊은 남친이 들뜬 얼굴로 돌아봤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한마디 던졌어요. 나 안 가. 남친 표정이 한순간에 굳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삼키고 넘겼을 텐데 그동안 꾹꾹 눌러두었던 말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어요. 오늘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고 영화 보기로 했잖아. 내가 영화 예매까지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딨어? 왜 항상 나한테 통보하듯이 말하는 거야? 그제야 남친이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니, 엄마가 밥을 혼자 드신다고 하니까 그 와중에 소고기 구워주신다고 하니까 반가워서 그랬지. 내가 볼 땐 나중에 결혼해도 문제가 될 것 같아. 문제라니? 매번 어머님이 이렇게 불러대실 거 아니야. 그럼 자기는 바로 달려갈 거고.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뭐라고 부르는데? 마마보이. 뭐? 마마보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마마보이는 아니지. 마마보이라는 단어가 어지간히 거슬렸던 것인지 남친이 그 자리에서 잠시 동안 심각한 얼굴로 뭔가를 골똘히 곱씹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에게는 꽤나 풀기 어려운 난제인 듯해 보였어요. 그렇게 한참을 머리를 굴리던 끝에 겨우 입을 열었어요. 결혼하면 절대 안 그럴게. 암튼 난 오늘 안 갈 테니까 자기 혼자 가. 그제야 남친도 정신이 든 모양이었어요. 다시 휴대폰을 꺼내 들더니 남친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못 간다고 짧게 말한 뒤 부랴부랴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데이트 내내 입이 잘 떨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래도 그 부분만 빼면 남친이 제게 정말 잘했다 보니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차차 나아지겠지 싶어서 일단은 그냥 넘기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슬슬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친 동생 커플과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동생 여자친구는 얼굴도 참 예쁘고 성격도 둥글둥글해 보였어요. 그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부쩍 가까워졌습니다. 남친 동생도 사람이 워낙 착해서 같이 어울리는데 어색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동생 여자친구 민지 씨와는 그날 이후로 가끔씩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민지 씨가 단둘이 밥이나 먹자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민지 씨보다 나이가 많다 보니 평소에도 저를 언니라고 불렀어요. 마주 앉아 음식을 시키자마자
민지 씨가 활짝 웃으면서 운을 뗐어요. 들어보니 동서지간에도 갈등이 많다고 하던데 언니랑은 말이 잘 통해서 너무 다행이에요. 우리 가끔 만나서 이렇게 놀아요. 언니, 소주 괜찮죠? 네, 저는 좋아요. 남친과 결혼까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던 터라 민지 씨와는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남친네 가족이 워낙 화목한 분위기다 보니 더욱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술 기운에 볼이 발그레해진 민지 씨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어요. 언니, 근데 이 집 왜 이렇게 심하게 화목해요? 맨날 데이트하다가 어머니 불러서 가야 한다는 거 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알고 보니 민지 씨도 저와 똑같은 고민을 끌어안고 있었거든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동안 쌓아두었던 이야기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답답함을 겪어본 사람들끼리 통하는 게 있다 보니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그렇게 한바탕 속을 털어놓고 나니 민지 씨와는 한층 더 친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가볍게 한마디 보탰어요. 저도 다 같이 밥 먹은 적 10번도 넘은 것 같아요. 민지 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잔을 내려놓았어요. 진짜요? 언니는 저보다 훨씬 더 심하네요. 그렇게 한참 동안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 한 가지 차이가 슬쩍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지 씨는 저와는 달리 결혼까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혼 얘기는 일부러 빼놓고 적당한 선에서만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두는 게 맞다 싶었거든요. 그 정도 눈치는 있었으니까요. 한참을 재미있게 이야기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문제는 얼마 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어이없게도 남친 동생 커플이 헤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시작됐어요. 어느 날 남친을 만났는데 잔뜩 굳은 얼굴로 따져 묻는 게 아니겠어요? 들어보니 자기가 민지 씨랑 만났을 때 우리 집 욕을 그렇게 많이 했다며? 욕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영문을 몰라 멍하니 남친을 쳐다봤어요. 민지 씨가 현우랑 헤어지면서 하윤이 너한테 이상한 집구석이란 얘기 다 들었다고 했거든?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친이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휴대폰을 제 앞으로 쑥 내미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엄마가 너 바꿔달래. 휴대폰 너머에서 곧바로 남친 엄마의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대바라졌더라. 그동안 지호랑 내 사이를 이간질할 때부터 네가 참 마음에 안 들긴 했어. 우리 집이 너무 화목하니까 질투가 나서 그런다며? 화목한 우리 집을 이해 못해주는 거 보니까 니네 집은 아주 콩가루 집안인가 보네.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질투라뇨? 무슨 말씀이세요? 밑도 끝도 없이 우리 집까지 끌어들여 험담을 하니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말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다 알고 연락한 건데 어디서 시침이야. 우리 아들이 내 전화 받고 쪼로로 달려가는 게 역겹다고 했다며. 거기다 뭐가 어쩌고 어째? 우리 아들들이 마마보이? 너 진짜 웃긴다. 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그 모양이야? 정말이지 미치고 펄쩍 뛸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민지 씨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너무 억울해서 한마디 내뱉었어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민지가 다 말했는데 어디서 시침이야? 남친 엄마가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친도 실망했다는 듯 자리를 떴는데요.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휴대폰 자동 녹음 설정을 한 뒤 민지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전화는 받았습니다. 민지 씨, 지호 씨 어머니가 내가 민지 씨한테 지호 씨네 집 욕을 했다고 하던데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말한 적 없어요.
그냥 언니랑 얘기하다 보니까 마마보인 것 같아서 헤어진다 그 정도로만 말했어요. 왜요? 걔네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저한테 화내고 난리도 아니에요. 언니, 내가 볼 땐 언니도 빨리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집구석에 들어갔다가는 인생 폭망이에요. 그러니까 언니도 얼른 도망가세요. 사실은 제가 지금 따로 만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현우보다 더 좋은 남자가 생겨서 환승 연애를 하는 바람에 제가 조금 과장되게 말하긴 했어요. 만약 환승 연애인 거 알면 현우가 난리칠 것 같아서 그냥 둘러대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몇 번이나 봤다고 나한테까지 전화해서 따지는 거예요? 나 현우 걔랑 헤어졌으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요. 앞으로 연락 안 할 건데 나도 억울한 건 못 참아서 지금 통화 내용 전부 녹음했어요. 이거 그 집구석에 알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 재수없게. 진짜 골치 아프게 하네. 그럼 지금껏 받은 거 다 토해내라고 할 텐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그러지 말고 너도 그냥 헤어지라니까? 구질구질하게 왜 그러냐 진짜. 김민지가 반말과 욕설을 섞어가며 말하는 것조차 전부 녹음했습니다. 알고 보니 김민지가 양심에 찔리는 게 많다 보니 저를 걸고 넘어진 거였어요. 한마디로 환승 연애를 하던 게 걸릴까봐 저한테 누명을 씌운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민지와 통화한 내용을 그대로 남친한테 보내자마자 집 앞으로 찾아와 고개를 숙였어요. 진짜 미안해. 김민지한테 속아서 우리가 오해했던 것 같아. 엄마도 얘기 듣고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어. 그렇게 남친 엄마한테 사과는 들어야겠다 싶어서 다음날 한 카페에서 만났는데요. 그러나 남친 엄마는 제게 사과를 하러 그 자리에 나온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오해한 건 맞지만 그래도 난 너를 며느리로 인정 못할 것 같다. 그쯤에서 저도 완전히 정이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너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아무리 봐도 우리 아들이 너무 아까워. 아줌마, 내가 볼 땐 아줌마 아들은 누굴 만나도 아줌마 마음에 안 들 테니까 결혼시키지 말고 그냥 끼고 사세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아줌마? 헤어지라면서요. 그러니 남인데 아줌마지 그럼 할머니라고 불러요? 하긴 우리 엄마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여서 할머니라고 해도 되긴 하겠네요. 야, 너 미쳤어? 지호야 봤지? 얘가 이렇게 대바라졌다니까. 쟤 들어오면 우리 집 풍비박산 나는 거야. 순간 어쩌면 이게 하늘이 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민지에게 고마운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친은 옆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우물쭈물하기만 했거든요. 그런 남친을 향해 쏘아붙였어요. 야, 이지호, 지금까지 널 만난 내 시간이 아깝다 아까워.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말고 마주치지도 말자. 너랑 끝이야. 버럭 소리치고 그곳을 나와버렸는데요. 아주 싸가지를 판 말아먹었다니까. 남친 엄마의 목소리가 등 뒤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뒤로 그 일은 제 인생에서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절대 그런 집안 남자는 만나지 말아야겠다는 교훈을 얻었으니까요. 그 이후 전 남친이 이직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지만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뜬금없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전 남친이 다니던 회사에 친분이 있는 한 여직원이 제게 귀뜸을 해줬거든요. 대리님, 곧 결혼하신다면서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결혼 앞두고 이런 소식 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대리님 속이라도 시원하라고 말해드리고 싶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이지호 씨 얘긴데요. 대리님하고 헤어지고 6개월도 안 돼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때는 괜히 대리님 기분 나쁠까봐 말 안 꺼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혼했다고 하는 거 있죠? 이혼이라니요? 네, 저도 건너 건너 들은 건데 그 이지호 씨 어머니가 그렇게 전화하고 불러대고 난리도 아니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지호 씨 아내 머리채까지 잡았다는데 엄청났던 모양이에요. 이지호 씨 아내가 진단서까지 끊어서 형사 고소를 진행했대요. 동시에 이혼 전문 변호사 상담도 받았고요. 그 아내라는 사람도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와, 미쳤다. 그 아내란 사람이 시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항상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놨다던데 머리채 잡힌 그 상황도 다 녹음된 모양이더라고요.
암튼 그 바람에 일이 엄청 커졌다는데 아내가 강하게 처벌을 원해서 정식 재판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대요. 그럼 전과 기록이 남을 수도 있다나 뭐래나 그래서 이지호 씨 쪽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합의한 모양이에요. 대체 얼마를 줬다는데요? 그건 저도 자세히 못 들었는데 들어보니 집을 팔았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 아내가 작정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달려든 모양이에요. 한마디로 집안이 폭삭 망한 거나 다름없죠 뭐. 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그 정도까지? 참 대단하네요. 근데 그 아내 입장에서도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어요. 그니깐요. 암튼 우리 회사에 이지호 씨랑 친한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이지호 씨랑 같이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직원 말이 이지호 씨가 대리님이랑 헤어진 거 엄청 후회한대요. 그래서 그 직원이 하윤 대리님 곧 결혼한다고 했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래요.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이지호랑 헤어진 게 신의 한 수였어요. 만약 그때 이지호 그 남자와 결혼을 했더라면 저도 이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거든요. 그 이후 저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동안의 일을 곰곰이 돌이켜보면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답니다.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으니까요. 더 무서운 건 정작 그들은 스스로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정상이라 믿고 있으니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지치고 상처받는지조차 알지 못하니까요. 사람을 만날 때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는 것, 그 사실을 세상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도 부디 좋은 인연만 곁에 두기를, 그리고 지금 옆자리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한 번쯤 떠올려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